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본 독일어라는 이름으로 B1 올라가기 전까지 복귀 코र्스라고 해서 가기 전에 반드시 복습해야 되는 거 혹은 B1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힘들어 하실 만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독일어 동사에 대해 살펴봤죠. 그 독일어 동사들 때문에 발생하는 5가지 문장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가운데에서는 복습을 해보자면, 자, 독일어 동사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지 필요로 하지 않는지로 일단 큰 틀에서 나눠야 되고,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혼자 단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동사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혼자 쓸 수 없다면 흔히 타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3가지로 다시 분류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티브 오브젝트를 필요한 경우, 두 번째는 아쿠사티브 오브젝트를 필요한 경우, 세 번째는 다티브와 아쿠사티브 모두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로 나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나온 게 특이한 sein 동사,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나 sein 동사 같은 경우는 sein 동사를 기준으로 양쪽 다 노미나티브거나 아니면 노미나티브 주어로서 노미나티브 sein 동사 형용사,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2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이하의 설명도 있지만 큰 틀에선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엔 우리가 독일어의 형용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특히나 독일어 형용사는 영어의 그하고 달리 형용사 어미 변화를 해야 되는데, 앞에 정관사가 있을 때, 부정관사가 있을 때, 그리고 관사가 없을 때 큰 틀에선 3가지로 나눴고, 정관사가 있다 하더라도 성, 수, 격, 우리 독일어 항상 3가지 따지죠. 그래서 남성명사냐 여성명사냐 중성명사냐 혹은 복수명사에 따라 달랐고, 그 안에서 노미나티브부터 시작해서 아쿠사티브까지 격을 바탕으로 해서 어미를 달리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복습을 하시고, 오늘은 독일어의 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어의 부사, 기본적으로 부사라고 하는 녀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부사라고 함은 첫 번째,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 혹은 동사에 대한 설명을 더해준다. 쉽게 말하면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또 다른 부사, 부사는 또 다른 부사를 꾸밀 수도 있어요. 혹은 동사를 꾸민다. 자, 동사를 꾸민다는 말은 다른 교재에서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라는 얘기로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동사라는 게 우리말 기준으로 하면 국어에선 저걸 동사가 아니라 서술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문장 전체의 서술, 즉 해석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품사기 때문에 동사를 꾸며준단 말은 결국은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말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사는 다시 한번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고, 부사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혹은 동사에 대해 이제 설명을 덧붙여서 동사를 꾸며줘서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다. 이렇게 3가지가 기능적인 얘기고, 두 번째, 문장 내에서는 비교적 위치가 자유로운 편이에요. 비교적. 예를 들면 그 형용사는 반드시 명사 앞에 위치해야 되죠. 그죠? 네. 그리고 동사는 일반적으로 문장 내에서 2번째 위치하고 있죠. 항상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의 위치에 제약이 있는가 하면, 부사 같은 경우는 그게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룰이 존재하지만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든가, 예를 들면 독일어에서는 형용사가 명사 뒤에 올 수는 없어요. 프랑스어나 이때 로망스어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명사 뒤에 오지만 그 와중에도 또 명사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독일어에는 그런 경우가 없이 큰 틀에서는 거의 예외가 없죠. 형용사는 반드시 명사 앞에 와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부사는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를 갖는다. 이것도 이제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있죠. 어미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나오네요. 형용사 어미 변화하느라 힘드셨죠? 부사는 어미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점을 굳이 또 하나 꼽자면, 독일어에서는 부사와 형용사가 형태가 동일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영어에서 예를 들면 아름답다로 할 때 beautiful이라고 하죠. beautiful. 그죠? 이게 형용사죠. beautiful. 자, 이걸 부사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해놓고 ly 붙여서 beautifully 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부사가 되죠. 그런데 독일어로는 beautiful 예를 들면 schön이라고 한다면
부사를 썼을 때도 똑같이 schön이에요. 선생님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자, 형용사는 명사 앞에 위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schön이 명사 앞에 위치하는지 아닌지를 첫 번째로 보면 되고, 두 번째 명사 앞에 위치했다면 그 다음에 형용사 뭐 해야 돼요? 어미 변화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명사 앞에 위치했는지 보고 어미 변화가 있나 없나 보고 그걸 바탕으로 아 얘는 형용사구나, 아 얘는 부사구나 판단이 되겠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단독으로 그냥 쓰였으면 독일어에서 부사인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 형태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부사는 그럼 언제 쓰느냐? 바로 때와 장소, 그러니까 시간이라든가 장소, 어떠한 방법 이런 걸 표현할 때 쓰는 문장 성분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보통 하죠. 자, 항상 예를 들어서 보면 좋죠. Beispiel. 첫 번째 영어로 She is a very beautiful woma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보면 beautiful 이런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형용사죠. 그런데 오늘은 그 앞에 있는 이 very의 초점인 겁니다. 자, beautiful은 어떻게 beautiful? very beautiful한 거죠. beautiful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의미를 더해줬죠. 어떻게? 그냥 beautiful이 아니고 얘는 very beautiful한 woman이다.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 형용사가 앞에 위치했고 그 형용사 앞에 또다시 부사가 위치함으로써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woman은 어떤 woman? beautiful woman. 그런데 어떻게 beautiful? very beautiful. 그죠? 요렇게 서로 엮여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독일어로도 이제 볼 수 있겠죠. 똑같은 문장을 독일어로 바꿔보면 Sie ist eine sehr schöne Frau 이렇게 되겠죠. sehr schöne Frau. 자, schöne Frau, eine schöne Frau. 자, 보니까 schön이라는 거 여기서 에가 붙어있죠. 어미가 schöne Frau. 왜요? 일단 첫 번째 동사가 sein 동사니까 양쪽 다 노미나티브일 것이고, 그리고 부정관사 eine가 보이네요. 왜냐면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eine가 붙어있죠. 그때 형용사 어미 변화 에. 그래서 eine schöne Frau 해서 첫 번째 얘는 형용사임이 증명됐죠. 왜요? 명사 앞에 위치했고 어미 변화도 하고 있죠. 형용사 어미 변화. 아하, schön은 형용사구나.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sehr. seher는 frau가 sehr 한 거예요. schön이 sehr 한 거예요. schön은 schön인데 어떤 schön? sehr schön인 거죠. 그죠? 그래서 schön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녀석이 부사죠. 그래서 seher는 여기서 부사의 기능을 하고 있죠. 마치 또 동시에 뭐가 보여요? sehr 뒤에 어미 변화가 없죠. schöne 하는 것처럼. eine sehr schöne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sehr schöne Frau. 그죠? 이렇게 부사는 어미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앞에 위치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밑에서 With my really brave friend, I'm going to the dentist. 나는 진짜 완전 겁나 용감한 친구와 함께 치과에 갑니다. 이제 사랑이 빼러 가나봐요. 갈 거래요. Mit meinem wirklich mutigen Freund gehe ich zum Zahnarzt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mutig이라는 하는 이 형용사 어떻게 써요? mutig 겐 해가지고 어미 변화한 게 보이죠? 그리고 프로인트라고 하는 명사 앞에 위치했고요. 그죠? 그런데 이 형용사 앞에 wirklich라고 하는 부사가 붙어 있는데 얘는 어미 변화가 안 돼 있죠. 형용사 앞에 와 있고 그리고 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어미 변화가 없죠? 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티시한 게 아니고 wirklich 무티시한 거죠. 그죠? 요런 식으로 요런 녀석들을 보면 아, 얘는 부사구나 하는 걸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독일어의 부사는 뭐뭐가 있는지 같이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시간 표현부터 봅시다. 제가 그랬죠.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방법 뭐 요런 것들을 표현할 때 부사를 쓴다. 자, 첫 번째 vorgestern 뭐죠? 그저께죠. 그저께. gestern 어제, heute 오늘, morgen 내일, übermorgen 모레죠. 모레. 자, 그래서 heute를 중심으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heute를 중심으로 어제 gestern, 그저께 vorgestern. 오늘을 중심으로 morgen 내일, übermorgen 모레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vorgestern, gestern, heute, morgen, übermorgen. 그리고 자, 선생님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인데 왜 부사라고 쓰셨어요? 자, 이게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괄호 쳐야 되는 이유였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영어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뭐 그런 얘기죠. 부사구, 부사절 뭐 이런 식의 그 이상한 표현들 많이 썼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그 기능적인 차원에서 부사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게. 근데 부사를 어떤 기능 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앞에서 시간을 표현하거나 장소를 나타내거나 어떤 방법을 표현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부사 쓴다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im letzten Monat. 무슨 얘기예요? im letzten Monat. 지난달에 라는 얘기죠. 지난달에 시간을 표현하고 있죠? im letzten Monat. 그나마도 형용사편을 먼저 한 이유가 있어요. im Monat. 다티브 썼죠? 그럴 때 어미 변화 형용사 an까지. 그래서 im letzten Monat. 이 전치사 플러스 덩어리가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표현하는 부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사는 부가적인 품사예요. 즉 쉽게 말하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사실 의미의 차이가 안 생깁니다. 즉 다른 걸로 대체가 가능해요. 문장의 핵심적인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먼저 괄호치고 시작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빼고 나면 문장이 훨씬 더 단순하게 보이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빼려고 한 거죠. im letzten Monat 지난달에, im nächsten Monat 얘는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다음 달에 라는 얘기겠죠. 자, 같은 방식으로 am folgenden Sonntag. 참고로 Monat 같은 경우는 달, Monat죠? Monat는 항상 전치사 in 하고 쓰는데 보통 im Monat, in dem 하니까 im Monat고, Tag 같은 경우는 일일, 일 때 그때는 am Tag을 쓰죠. 그죠? 해 같은 경우는 임야죠. 연도 임야, im Monat, am Tag입니다. 그래서 am Sonntag 해놓고도 그냥 folgenden Sonntag 쓴 거죠. 자, 참고로 folgenden Sonntag이라는 folgen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이제 이후에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뭐냐면 following에 해당하는 겁니다. following, folgen이 follow에 해당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im folgenden Montag 그러면 following Sunday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 일요일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죠. 그래서 am nächsten Sonntag이라고 하든 am folgenden Sonntag이라고 하든 사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folgenden Sonntag이라는 게 am nächsten Sonntag이라는 말하고 사실 같은 말이다. am letzten Sonntag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음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 얘는 뭐예요? 지난주 일요일이 되겠죠. am folgenden Sonntag, am letzten Sonntag 같은 방식으로 모두 돼요. am folgenden Mittwoch, am letzten Mittwoch 다른 날 넣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ald, gleich, gerade, eben gerade, später, nachher, anfangs, zuerst, zunächst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죠. 참고로 balt와 gleich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사전에 찾아보면 둘 다 곧, 금방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나 balt와 gleich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참고로 gleich 같은 경우는 아주 금방이에요. 예를 들면 나 잠깐만 커피 한 잔만 사올게. 조금 있다, 금방 갔다 올게. 좀 이따 봐. bis gleich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gleich는 시간적으로 아주 짧은 잠시 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미안해 나 전화 오거든. 전화만 잠깐만 받고 올게. 이럴 때도 gleich라고 할 거고, 여러분들이 식당 가가지고도 종업원분을, 그러니까 직원분을 부를 때 저기요 하고 부르죠. 그러면 네 금방 갈게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때도 gleich입니다. 왜요? 시간상으로 오래 걸리지 않죠. 뭐 시간 단위로 걸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럴 때 gleich. 그런데 bald 같은 경우는 그거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언제 볼까? 그래 우리 금방 보자 한번. 그래? 근데 금방 보자라고 말하고 갑자기 한 30분 뒤에 언제 봐?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래 며칠 내로 연락 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개념의 bald예요. 그거는 우리말로는 둘 다 그냥 금방 곧이라고 나오겠지만 balt와 gleich는 다릅니다. balt가 훨씬 더 시간이 길고 gleich는 아주 짧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bis gleich라고 말하면 적어도 예를 들면 한 10분 15분 내지 요 정도 안에서 금방 볼 거. 그럴 때 bis gleich. 그리고 야 머지않아 또 보자. 그래 하루 이틀 내에 보거나 한 일주일 안에 최대한 뭐 오래 걸려도 일주일 안에 봅시다. 그래 bis bald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게라데는 조금 전에 라는 얘기고, eben 게라데는 게라데를 한 번 더 강조한 거예요. 게라데는 시간적인 표현일 때는 이제 막 조금 전에 이런 얘기인데, eben 게라데는 게라데를 한 번 더 강조해서 야 진짜 야 니 올기 진짜 한 2초 전에 갔어 사람 막 이런 식으로 할 때 진짜 완전 좀 전에 막 너 오기 직전에 누구 갔어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때 eben 게라데라고 하죠.
später, nachher 둘 다 나중에란 뜻이고 anfangs 이제 처음으로, zuerst 처음으로, 뭐 zunächst 전부 다 이제 최우선으로 뭐 처음으로 할 때 그래 쓰죠. 그리고 dann 뭐뭐 한 다음에 dann danach 그 이후에 항상 dann이 먼저 나오고 danach가 그 다음에 나오죠 보통. 그리고 endlich 드디어 마침내 이런 얘기. 그리고 schließlich는 이제 끝으로 마무리 지을 때 이제 보통 쓰는 표현이죠. 이거 외에도 부사는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게.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예문으로 살펴보는 게 가장 좋겠죠? 자 봅시다. Die Ausstellung zum Thema Harry Potter findet am kommenden Sonntag statt. 자, 문장에서 항상 가장 먼저 동사를 찾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동사 찾아보니까 아하, findet와 뭐가 보여요? start가 보이죠. 그래서 동사 원형은 뭐다? stattfinden이죠. stattfinden. 항상 동사를 먼저 찾는 겁니다. stattfinden. 이게 뭔 뜻이죠? 어떠한 행사 같은 게 개최되다 할 때 stattfinden 많이 쓰죠? stattfinden, findet, statt 이렇게 되죠. 여기서 findet, statt 할 때 start는 분리동사기 때문에 분리전철로 날아간 거죠. 문장 맨 뒤로. am kommenden Sonntag 오는 일요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바로 다음 주 일요일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걸 쓰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말로는 다음 주 일요일이라고 할 때 자,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로서 한 주가 끝나냐? 일요일로서 한 주가 끝나냐? 이게 좀 문제거든요. 자, 우리나라 달력상으로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끝나요.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고 표기하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체적으로 그 그리스도교 국가들에서는 일요일이 마지막 날이죠. 우리나라는 1월, 화, 수, 목, 금, 토로 쓰지만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이라고 말할 때 이게 이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am kommenden Sonntag 되지 am folgenden Sonntag이라는 말을 쓰면 훨씬 더 쉽죠. 왜요? 오는 일요일이니까. 예를 들면 내가 금요일 날 있어도 오는 일요일이면 당연히 이틀 뒤가 일요일이죠? 그렇게 쓰면 되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일요일이 마지막 날인 줄 그 주 마지막이 일요일이라고 치면 다음 주 일요일이면 그 다음 주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을 두 번 겪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kommenden, folgenden 이러면 훨씬 더 수월하죠. 어쨌든 그래서 오는 일요일 우리는 편의상 다음 주 일요일이라고 해석합시다. 다음 주 일요일에 전시회 die Ausstellung 전시회가 열리는데 어떤 전시냐면 zum Thema Harry Potter 해리포터 주제에 대한 die Ausstellung이 am kommenden Sonntag에 stattfindet 한다. 이제 열린다, 개최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보니까 이제 zum Thema Harry Potter라는 앞에는 die Ausstellung에 대한 설명이죠. am kommenden Sonntag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고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지만 기능상으로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 시간을 나타내는 am kommenden Sonntag에 다음 주 일요일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때 이 전체 덩어리를 문장 맨 앞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어떻게 써요? 문장 맨 앞에 주어가 아닌 제3의 무언가가 등장하면 동사 주어 형태로 바뀌죠. 그래서 am kommenden Sonntag 해놓고 findet die Ausstellung zum Thema Harry Potter statt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가 바뀐 findet die Ausstellung 순서가 바뀐 거죠. 그죠? 네. 자, 그럼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 봅시다. 첫 번째, here, 여기, 다. 자, 요 다라는 표현은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정말 많이 씁니다. 다를 사진 찾아보시면 최소 5가지에서 한 10매까지 뜻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근데 시간적으로나 뭐 장소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공부해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고 얘는 직접 많이 써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많이 익혀야 돼요. dort, 거기, 영어의 there에 해당하는 there. draußen, 이제 바깥에, drinnen, 안쪽이라는 얘기고, außen, innen 역시도 이제 안쪽, 바깥쪽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drüben, 저 건너편을 말하는 거죠. oben, 위에, unten, 아래, vorne, 앞에. 참고로 vorne는 vorn 하고 에를 안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hinten, 뒤란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순서가 뭐냐면 자, hier, da, dort, draußen, drinnen, außen, innen, drüben, oben, unten, vorne, hinten. 여기다가 독일어는 장소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붙어요? hin과 붙는 게 있고 here가 붙는 게 있죠? 장소, 가는 거, 오는 거에 대한 장소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죠? woher kommen Sie? 예를 들면 wo gehst du hin? wohin gehen Sie? 할 때 이렇게 woher가 wohin 이잖아요. 그래서 맨 첫 줄에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wo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이동은 없어요. 어디라는 얘기죠. 어디. 그래서 here 여기, 다 저기,
dort 거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위치는 건 hin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wohin의 개념이에요. 장소를 어디로 이동해 가는 겁니다. hierhin 여기로, dahin 저기로, dorthin 저기로, nach draußen 바깥쪽으로, nach innen 안쪽으로, nach innen, nach drüben 다 같은 얘기입니다. nach drüben 같은 경우는 저 건너편으로가 되겠죠. 세 번째 나오는 woher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hierher는 이쪽으로가 되겠죠. daher 거기로, dorther는 저쪽으로, 그러니까 해야 들어가는 개념으로서 hin은 가는 개념이죠. von draußen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von drinnen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von innen, von drüben 저 건너편 쪽에서 항상 이렇게 wohin과 woher의 개념을 가지고 좀 나눠봤습니다. 이게 여기도 적용되죠. irgendwo는 뭐예요? 영어로 somewhere죠. somewhere 어디엔가. 그런데 어디엔가로부터 from somewhere를 독일어는 irgendwoher라고 쓰죠. from somewhere. irgendwohin 이건 뭐예요? to somewhere죠. irgendwohin 가는 개념. anderswo는 뭐예요? 다른 곳이다. 다른 곳. 그죠? anderswo. 거기다가 다른 곳으로부터 anderswoher. 다른 곳으로 가는 개념은 anderswohin. 이렇게까지. 자, 이 개념들을 이제 이런 식의 다양한 장소 표현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Von drinnen hörte man sehr laute Musik. 안쪽으로부터 man hört, von 한 거죠. 안쪽으로부터 hört man sehr laute Musik. 엄청나게 시끄러운 음악을 들었다. diesmal 이번에 diesmal möchte ich wirklich irgendwohin fahren. 자, fahren이라고 하는 동사는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죠. 그래서 wohin이라고 쓴 거예요. 영어로는 I want to go somewhere 그냥 쓰죠. 이렇게 했어. 근데 얘는 irgendwohin 해주셔야 돼요. 왜요? fahren이기 때문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mich auszuruhen이죠. sich ausruhen이라는 표현입니다. 휴식을 취하다는 거죠. 다 내려놓고 푹 좀 쉬고 싶어서 mich auszuruhen möchte ich diesmal wirklich irgendwohin fahren. 그죠? möchte ich wirklich diesmal wohin fahren. irgendwohin fahren. 어디론가 떠나고 싶습니다. irgendwohin fahren. 자, 그런데 독일어 부사를 배치할 때는 어떤 룰을 따르느냐? 바로 이렇게 템포갈, 카우살, 모달, 로컬 순을 따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흔히 테, 카, 모, 로 해서 테카몰로라고 얘기하죠. 그럼 템포가 무엇이냐? 시간, 템포라고 템포갈, 시간. 카우살이라는 게 warum, 이유예요. 이유, 어떤 이유. 세 번째는 모달, 그래서 어떻게. 네 번째는 로컬, wo, 어디, 장소 이런 개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Ich lerne am Wochenende wegen meiner Prüfung sehr intensiv in der Bibliothek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나는 공부합니다. 첫 번째 am Wochenende 어디서? 어디가냐? 언제? am Wochenende 시간이죠? 템포갈 언제? am Wochenende. 선생님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요. 네, 제가 얘기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부사 기능 한다고요. am Wochenende 어디서? 자꾸 어디서 하라네요. 언제? 주말에 am Wochenende. 어떻게? 뭐 때문에? 뭐 이런 거죠. warum 어떤 것 이유. wegen meiner Prüfung 내 시험 때문에 이유가 나왔죠. 이유. warum wegen meiner Prüfung. 여기도 선생님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요. 네, 부사 기능 한다니까요. 네. wegen 특히나 이격 지배전치사죠. 그래서 meine Prüfung이죠. meine Prüfung, meine Prüfung, meine Prüfung, meine Prüfung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니까 wegen meine Prüfung. 그리고 wie 어떻게 sehr intensiv 아주 집중적으로 어디서 in der Bibliothek 이렇게 쓴 겁니다. Ich lerne am Wochenende wegen meiner Prüfung sehr intensiv in der Bibliothek. 요 순서가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테카몰로 순으로 쓸 때 독일어상으로 가장 안정적인 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어 쓰는 사람이 느낄 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독일어다운 순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ich lerne am Wochenende wegen meiner Prüfung sehr intensiv in der Bibliothek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또 봅시다. 그러면 네 가지가 다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뭐냐? Ich fahre morgen nach Berlin.
자, morgen은 뭐예요? 시간이죠. 템포갈. 그죠? 시간. 언제? 내일. 그죠? 어디로? nach Berlin. 장소죠. wo. 그래서 네 가지가 동시 나오는 순간이 아니면 요 템포갈 첫 번째 시간, 두 번째는 이유, 세 번째는 방법, 네 번째는 장소. 요 순서를 바탕으로 써주시되 1, 2, 3, 4가 다 없을 수도 있죠. 그럼 1, 3 나오면 당연히 1번을 먼저 쓰고 1, 4가 나오면 당연히 1번을 먼저 쓰고 2, 3 나오면 2번을 먼저 쓰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템포갈, 카우살, 모달, 로칼 요 순서를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시간, 이유, 방법, 장소 순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ich fahre nach Berlin morgen 하지 않고 ich fahre morgen nach Berlin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ich fahre wegen meiner Prüfung nach Berlin. 자, 장소는 항상 끝에 있죠. 그래서 nach Berlin은 계속 맨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는 morgen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밝혔고 두 번째는 wegen meiner Prüfung 해가지고 뭐예요? 이유를 밝혀주고 있죠. 이유는 2번이죠. 장소는 4번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wegen meiner Prüfung 먼저 쓴 거죠. Ich fahre nach Berlin wegen meiner Prüfung. 이렇게 말한다고 독일 사람들이 못 알아듣느냐? 그거 아니에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ich fahre wegen meiner Prüfung nach Berlin이 가장 좋은 순서다. 이런 얘기죠. Ich fahre mit meiner Freundin nach Berlin. 자, 어떻게? mit meiner Freundin. 내 여자친구랑 어디로? nach Berlin. 이거 3번이죠? 3번, 4번. 이렇게 등장할 때도 ich fahre nach Berlin mit meiner Freundin. 이렇게 말한다고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스쿨 그래머적으로 표준 독일어 문법적으로 이렇게 1, 2, 3, 4 순서대로 써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시간, 먼저 시간, 그 다음에 이유, 그리고 세 번째 방법,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장소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가 가능하느냐? Ich fahre morgen nach Berlin 했죠. 그런데 temporale Ergänzung이라고 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그걸 강조하고자 할 때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morgen fahre ich nach Berlin. 그죠? 원래는 ich fahre morgen nach Berlin인데 요거를 문장 맨 앞으로 끄집어낸 거죠. 그럼 어떻게 써요? morgen fahre ich nach Berlin. 그러나 독일어 큰 특징 주어가 아닌 제3의 뭔가 문장 맨 앞에 튀어나오면 동사 주어 순으로 바뀌죠. morgen fahre ich nach Berlin. 이건 뭐냐면 시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언제 가는데? 아, 내일 베를린 가요. 이런 거죠. 저 내일 베를린 갑니다 하는 거 하고 내일 베를린 갑니다. 강조하는 거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독일어는. 그래서 시간적인 건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고 두 번째 이유에 대한 것도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wegen meiner Prüfung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째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wegen meiner Prüfung 내 시험 때문에 fahre ich nach Berlin. 너 도대체 왜 가는데? wegen meiner Prüfung fahre ich nach Berlin. 이렇게 시간적인 것과 이유에 대한 것, 즉 템포갈과 카우살은 특히나 맨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ich fahre mit meiner Freundin nach Berlin에서도 선생님 그럼 mit meiner Freundin도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지 않아요? 혹은 nach Berlin도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지 않아요? 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템포갈과 카우살에 대해서는 앞으로 끄집어내지만 모달과 로칼은 일반적으로는 앞으로 잘 끄집어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완전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mit meiner Freundin fahre ich nach Berlin 이렇게 쓴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템포갈, 시간적인 것과 카우살, 그 이유를 밝히는 것 두 가지는 일반적으로 강조할 때 앞으로 끄집어내지만 모달과 로칼은 앞으로 잘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동사에 따라서는 타동사일 수도 있죠.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테카몰로가 다 나온 상황에서 목적어가 있으면 도대체 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게 고민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목적어죠. 아쿠사티브 오브젝트가 나오는 경우부터 봅시다. 아쿠사티브가 나올 때 특히나 그 중에서 어떤 베슈팀트 아쿠사티브라는 게 뭐냐면 바로 정관사에 쓸 때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관사가 쓸 때 당연히 언급되어 있겠죠. 자, 이때는 정관사가 있는 아쿠사티브 오브젝트가 나올 때는 그걸 먼저 밝혀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특정한 어떤 거기 때문에 먼저 보여주는 Ich habe den만 바로 그 남자를 언제 어제 gestern 왜 zufällig 아주 그냥 뭐 어떻게나 되지 wie 이건 wie에 해당하죠. wie 어떻게 zufällig 우연찮게 어디서 in der Bibel 장소에서 kennengelernt 하지 않습니다. kennengelernt 하면 돼요.
나는 그 남자를, 바로 그 남자를, 그러니까 이게 den만 정관사가 붙어있어서 바로 그 남자란 뜻이죠. 그래서 얘를 먼저 밝혀주는 겁니다. 난 바로 그 남자를 어제 우연찮게 도서관에서 알게 됐어 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베슈팀트 아티켈이 붙어있는 거라면, 즉 그냥 어떤 한 남자, 그냥 뭐 그냥 하나 알게 됐어 이런 걸 때는 어떻게 했냐, 나 어제 우연찮게 도서관에서 어떤 한 남자를 알게 됐다, 즉 얘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베슈팀트 아티켈을 말하는 건 뭐예요? 이미 한 번 언급한 걸 다시 언급하는 거죠.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냥 어떠한 사람 알게 됐어, 이건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티카몰로가 먼저 나오죠. Ich habe gestern zufällig in der Bibliothek einen Mann kennengelernt. 그냥 한 남자 알게 됐어, 이렇게 kennenlern하고 붙어있게 되죠. einen Mann kennengelernt. Ich habe den Mann, 바로 그 남자를 어제 우연찮게 도서관에서 알게 됐어, 이런 거죠. 강조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정관사가 붙어있을 때와 부정관사가 있을 때 위치가 좀 다르다는 거. 정관사가 붙어있으면 걔를 먼저 언급해주고, 부정관사가 있으면 걔를 나중에 언급해준다. 선생님 이거 다 못 지키겠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규칙은 독일어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표준 독일어적으로 수준 높은 말을 구현하고자 할 때 이제 고를 때 쓰는 스쿨 그래머적인 접근이고, 이게 다른 때 와서 문장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표현을 알고서 하느냐 모르고서 하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티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티프는 좀 더 어려워요. 자, 정관사가 있는 다티프 있을 때는 걔는 그 테이카몰로 앞에 있든 테이카몰로 뒤에 있든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Ich bin dem Professor gestern zufällig in der Bibliothek begegnet. 자, begegnen 이라고 하는 동사는 얘는 다티프 오브젝트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누구누구와 마주치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말로는 왠지 mit 할 것 같고 혹은 아쿠스티브 쓸 것 같은데 얘는 다티프를 필요로 하는 녀석이에요. 누구누구와 마주치다. begegnen. 그래서 dem Professor 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나 그 교수님 만났어. 어제 우연찮게 도서관에서, 그죠? 그런데 dem Professor 다티프죠. 그래서 얘는 Ich bin gestern zufällig in der Bibliothek dem Professor begegnet.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앞에서 아쿠사티프일 때는 테이카몰로 앞에 언급하라 그랬죠. 정관사 기준. 정관사가 붙어있는 아쿠사티프는 테이카몰로 앞에 위치하고, 정관사가 붙어있는 다티프는 테이카몰로 앞에 두든 뒤에 두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부정관사일 때는 일관되죠. 부정관사일 때는 다티프여도 테이카몰로 뒤에 붙습니다. 부정관사일 때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Ich bin gestern zufällig in der Bibliothek. 나는 어제 우연찮게 비블리오텍 도서관에서 어떤 한 교수님을 마주쳤어, 만났어 이런 얘기죠. 그냥 어떠한 교수님, 뭐 교수인 것 같던데? 이런 거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테이카몰로와 목적어 같이 등장하면 그것이 다티프냐 아쿠사티프냐에 따라서, 자, 정관사가 붙어있는 다티프나 아쿠사티프는 기본적으로 테이카몰로 앞에 위치하죠. 물론 다티프는 테이카몰로 뒤에 가도 되지만, 부정관사일 때는 다티프냐 아쿠사티프냐 구분하지 않고 테이카몰로 뒤로 날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급 독일어를 구사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조금 더 맞춰서 표현을 하면 얘는 제대로 배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오늘 독일어의 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사는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는 형용사와 형태는 동일하나 어떻다? 어미 변화를, 거지 같은 어미 변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부사는 또 어떤 기능을 해요?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거나 혹은 동사를 꾸밈으로써 흔히 말하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독일어 부사는 언급을 하게 된다면 시간, 템포갈, 이유, 카우살, 방법, 모달, 장소, 로컬 순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다, 자연스럽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네요. 그리고 여기다 우리가 덧붙여가지고 거기에 뭐 목적어, 다티프 목적어 있듯이 아쿠사티프 목적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좀 전에 같이 살펴봤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독일어 부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를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많이 해주시고 소문 많이 내주시면 저는 정말 땡큐죠. 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